오늘 트럼프 만난다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죠. 보겠습니다. 한미 25일 정상회담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25일이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사실 상당히 오늘 거의 밤 자정 가까이 돼야 이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거다라는 건데 이 오늘 어쩌면 0시를 넘겨서 내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시각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쯤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모습 바로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지금 이 전용기에서 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모습. 이 조금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4시 한 4시간여쯤 전에 지금 이 워싱턴에 도착을 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한 가운데 결전을 앞두고 살짝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결전이란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대통령실 3실장 이례적으로 총출동했다. 미 파상 공세의 막판 진통 관측.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3실장이 쭉 있죠.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이 위성락 안보실장,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이 대통령실에 있는 세 실장이 모두 다 지금 현재 이 시각 미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강훈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통상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 갔습니다. 왜 가신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훈식 실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을 하러 갑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은미 위원님, 네, 지금 이 누굴 만나고 누구한테 무슨 설득을 하겠다라는 거냐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우선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가 미국에서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고 하다 보니까 네. 우선 그 부분에 대해 그분과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실장이 다 총출동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쵸.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안보의 이슈가 있고 뭐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무역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비서실장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할 때는 글쎄요, 이거를 저는 다 합쳐서 소위 얘기하는 패키지 협상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측컨대 일단 이 안보실장도 가고 정책실장도 가는데 굳이 비서실장까지 간 건 다른 얘기들 다 총괄한 패키지성의 무언가 하나 엮는 무언가 요 얘기를 좀 하러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기자들이 집요하게 워싱턴에 도착한 아까 보신 거는 이 출국할 때의 모습인 거고요. 도착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아, 대체 왜 오신 거예요? 혹시 난관에 봉착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난관이란 표현보단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게 더 옳은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죠. 사실 카운터파트가 이 같은 비서실장이라고 한다면 백악관의 수지 와일스일 텐데 여기 만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 제가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결국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직접 만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은 사실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사실 논의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파트별로 있다. 저희 그 3대 의제를 좀 같이 볼까요? 미국이 뭐려고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3대 의제 미국의 요구사항 크게 세 파트라는 거예요. 통상경제, 안보, 기술협력 세 가지로 나뉘는데 통상경제는 3,500억 달러, 이거 이미 익히 알고 있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이걸 좀 더 확대해달라는 거, 그리고 소고기 쌀 시장도 농축수산물의 추가 개방을 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안보 부분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한국의 국방비 지출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이 증액을 요구를 할 것이냐 여부가 사실상 의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술 협력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가를 얘기를 했었죠. 조선업도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 다른 첨단 기업들이 미국에 이번에 이 재벌 총수들 기업들이 16개의 기업이 지금 간다고 하죠. 한국의 첨단 기업 미국에 얼마나 투자해서 생산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 주요 3대 의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3실장이 다 간 것도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바로 약간 급하다 싶게 정말 미국으로 티켓 끊어서 막 갔어요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최영민 위원님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약간 불안할 수도 있는 게 갑자기 왜 미국으로 간 거지? 이게 얘기가 잘 돼서 빨리 마무리 지려고 간 거야? 아니면 뭐가 잘 안 풀려서 빨리 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본을 원래 안 가기로 했던 건 아니었다 보니까 네. 가기로 했다가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 일본과 긴급하게 현안으로서 조율해야 되는 그런 갈등 사안은 사실 이번엔 없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외교부 장관이 없더라도 네.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일정의 안도감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보다도 미국과의 지금 정상회담이 훨씬 더 무게감이 크고 네.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직접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끝까지 조율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일본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일본과는 크게 다툴 만한 사안이 논의 중에 실무선에서 논의 중에 딱히 없었던 거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는 뭔가 더 직접 장관이 가서 얘기할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렇게 간 지금 이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금 현재 이 마코 루비오 이 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죠. 지금 얘기가 당장 오늘 우리 시각으로 자정, 못 늦으면 내일 새벽에는 논의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모두가 미국으로 지금 총출동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전의 느낌으로 모두 총출동을 했느냐라는 거죠.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정상회담 차질까지 거론한 미국 3,500억 달러 중 직접 투자 확대를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정상회담 25일에 합니다라고 발표까지 다 했는데 다 발표한 이 정상회담 이거 못할 수도 있어요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직접 투자를 더 확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반협박 비슷하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확대하라는 거야? 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미국, 한국 3,500억 달러 투자 명문화하라며 매우 거센 압박을 하고 있다. 할게요, 합시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서로 명확하게 요거 적어서 서로 도장 꽝 찍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요구사항 다시 한번 가보죠.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통상경제, 안보, 기술협력.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세부 계획 관련해서 요 3,500억 달러 직접 투자를 확대해라라는 내용인 건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투자의 수익 90%는 미국 국민한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용범 실장은 요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 그렇게 봅니다. 직접 투자는 뭐 비율로 말씀드리지만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 배방을 우리가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네, 직접 투자는 상당히 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 관세 협상에서 가장 또 주목이 됐던 게 쌀 시장, 소고기 시장 이거 확대해서 개방하는 거야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건 저희가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얘기했었던 게 여기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끝난 직후에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트럭 그리고 농산물 등에 대해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표현을 해서 완전 개방이야? 쌀이랑 소고기도 다 개방한 거야? 라는 얘기가 당시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결국 이런 부분들, 최은미 위원님, 결국 초반에 얘기가 미국의 레토릭입니다 라고 생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사실상 실존하는 문제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농축산물 개방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는 지켰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네. 일부에서는 이 부분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상 경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기술협력 이러한 네. 것들이 각각 다른 분야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안보라든지 경제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고요. 뭐 방위비 분담 문제도 나올 것 같고 네. 사실 이번에 한미 간에 조율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결과가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완성이 된 윤곽이 완전하게 좀 드러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 시각에도 한창 윤곽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 우려와 기대가 좀 상존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갔었던 일본에서는 상당히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담았다라는 거죠. 공동 발표문 발표한 모습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고 합니다. 이 점도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입으로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미국보다 일본 먼저 온 대통령 제가 처음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최은미 위원님, 사실 보수 정권에서 공동 발표문이 17년 동안 안 나왔다는 건 보수 정권에서 계속 안 나왔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일본이랑 사이가 썩 아주 막 이렇게 순탄하진 않았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와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한일 관계가 우리가 악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2012년 정도, 2011년이죠, 죄송합니다. 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이 나온 거는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래도 문서화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네. 그만큼 이제 쌓여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거는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이번에 공동 발표문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 저희가 일면에서 보긴 했었습니다만 일면에서 이 경향신문이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죠. 아니 왜 이번에 과거사는 다루지 않은 거냐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제목을 또 따로 뽑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감은 많이 있습니다. 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이시바 총리는 언급을 했거든요. 뭐 양국 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오히려 언급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회담 자체가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만나고 뭔가를 해결해야 됐던 상황은 아니었다 보니까 양국 간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간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더 방점을 두어서 아마도 그 부분이 좀 축소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상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사를 언급을 안 하고 상대적으로 일본 정상 이시바 총리가 언급을 하는 걸로 또 상호간의 얘기가 됐을 수도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해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 뒷얘기로 아마도 순방이 끝나고 돌아오면 좀 솔솔 좀 흘러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사실 요번에 일본과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게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에서도 드러납니다만
여기서도 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볼까요? 만찬에 안동 소주 내놓은 이시바, 이 대통령 자서전에 서명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이시바 총리 내외가 지금 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죠.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안동 출신이니까 안동 소주, 안동 찜닭 이런 걸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이시바 총리가 직접 본인만의 레시피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어 먹던 카레, 그 방식으로 카레를 만들어서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이 제공을 했다. 이건 뭐 이번에 만든 건 아니고요. 또 저런 식으로 또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사실 최은미 위원님, 이게 뭐 그 사람의 고향 이런 걸 하는 건 봤는데 나만의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서 요런 식으로 해서 대접을 한 요런 건 또 처음 보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일본에서 이런 부분이 일본이 좀 이제 세심하게 잘 챙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 관련된 한국의 물품을 가져온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이시바식 카레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소소하지만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일본식 환대 오모테나시라고 하는데요. 네. 일본식 환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식 환대라는 그런 뭐 오모테라라는 그런 오모테나시. 네. 그런 표현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일본 또 강점이 있긴 한데 그런 또 환대의 느낌을 물씬 또 이번에 풍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카레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카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시바 트럼프 협상 과외, 이 대통령한테 경험담을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위성락 실장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주로 일본 측에서 일본의 경험이랄까, 일본이 그동안에 느꼈던 점들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또 추가 질문도 하시고 그런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그 길을 향해 떠날 거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측에 감사하는 입장입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건 과외죠. 트럼프 대통령 먼저 만나고 와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랬어요 라고 조근조근 협상에 있어서의 과외를 이시바 총리가 해줬다라는 겁니다. 대체 최은미 위원님, 어떤 과외를 해줬을까요? 사실 이번 방일은 한국에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특히나 이제 트럼프와의 먼저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를 만났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메리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정상과 정상 간에 만났을 때 어떤 디테일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유대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표현의 어떤 그 중요성도 있을 것 같고 일본에서 좀 유명한 얘기인데 일본어를 이제 영어로 통역하는 통역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영어 표현이라도 이 통역사가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아하. 대통령의 이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통역사가 예전에 아베 총리 때 했던 통역사였는데 일부러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인데 단순히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이시바 총리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이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정상이 무슨 말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하는지 통역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류의 어떤 구체적인 또 이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조언들을 좀 해주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통역사분 누가 가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좀 어깨가 무겁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하지만 또 막중한 임무인 만큼 또 잘하고 오시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제 오늘 자정 혹은 오늘 자정이 살짝 넘어가는 내일 새벽쯤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하니까 아마도 내일 이 시각 요 자리에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